네, 이어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은 천심 시간인데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소개해 주실 여론조사 분석에 대한 어떤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리서치앤리서치의 지난 5일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800명 유무선 RDD 전화 면접원에 대한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의 조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창극 총리 지명자 사태로 지금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는 이 상반기의 대통령의 지지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45.4%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전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로서 부정적인 평가는 이 50.1%로 나타나서 부정평가가 5%포인트여 더 높게 나타난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하더라도 이 긍정평가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다음 수준이었지만 이 부정평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서 50대 남성 유권자층은 그동안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50대 남성 유권자층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질렀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부정평가가 60.9%에 이르는 점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제 사퇴 표명을 했지만 지난 26일에 유임이 이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한 여론의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들이 이 정홍원 총리 개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호불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홍원 총리가 유임된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우선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정홍원 총리보다도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부정적인 여론이 어떤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리서치 지난 5일 조사 결과를 보면은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여론은 만족이 30.5%였습니다. 그만큼 이 총리가 유임되고 2기 내각 인선된 지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만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흡하다는 의견이 65.6%로 2배가 넘었습니다. 네. 2기 내각 인선의 가장 불만이 큰 연령대는 30대였는데요. 81.4%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서울이 각각 79.2%와 74.7%로 인선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 보수층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보수층에서도 미흡 의견이 가반을 넘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만족이 48.1%, 2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46.6%로 나타나 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층마저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사 문제가 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도 지지율에 좀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730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지금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국민들은 이 730 재보궐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730 이 재보궐선거가 과연 이 국정 안정론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정권 심판론 쪽에 더 무게중심이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정부 견제론의 성격을 더 가질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이 31.4%, 그다음에 국정 운영 안정론의 의미를 둘 것이라는 것이 44%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둘 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1.4%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이번 이 재보궐선거가 또 한 번 일종의 어떤 정쟁적인 흐름이 될 경우에는 국가 운영의 전반에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그런 어떤 성격이 되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은 조금 더 국정 운영 안정론에 무게를 실어줬는데,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 견제론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 재보궐 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관심 가는 지역은 지금 어디가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 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의석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특히 5개 지역이 가장 중요한 관전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서울의 동작을이 될 수 있고 유일한 서울 지역의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이 세 곳이 동시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원 특히 병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충북 충주, 그리고 대전의 대덕, 그리고 경기의 김포 등이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 지역이 될 수 있겠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들이 새누리당의 이전 지역구이기도 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진 차출이 됐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지역에서 과연 이 새누리당에서 어느 정도 수성할 수 있느냐, 또는 야권에서 얼마만큼 이전의 새누리당 지역구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5곳의 지역구 중에서 바로 이 5곳의 빅5의 성적이 전체 재보궐선거의 평가를 가늠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죠? 730 재보선 경선 후보, 등록이 지금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당에서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7월 30일, 최근에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휴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바로 7월 29일에서 8월 초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시기 한가운데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실제로 비슷한 비교가 가능한 지난 2006년 7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24.8%에 불과했습니다. 네. 유권자 4명 중 채 1명도 되지 않는 정도의 비율이었는데요. 그만큼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 야권으로서는 20, 30대 투표자가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이 거물 후보에 대한 어떤 공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여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50대 이상의 보수적 유권자들의 투표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좀 더 지역적 조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직과 이 인지도가 높은 거물의 대결, 바로 이것이 점쳐지는 여야의 공천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국민 눈높이보다는 일단 좀 당선되고 보자 하는 식의 어떤 눈치 보기 지금 공천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심은 천심 함께 했고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